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끝났습니다. 기소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한 그 언론의 보도 이런 것들 보면 뭐 정확치 않고 상황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파악 못한 것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을 보면 이런 겁니다. 그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과 기소를 권고했다 이겁니다. 그럼 왜 수사 중단이냐? 상당수가 이 수사 지금 보고받은 거 보니까 대략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 그만해도 된다. 수사를 계속하라는 사람도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원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은 학계와 뭐 전문가, 뭐 법조인 뭐 이런 사람들을 150명 내지 250명 정도의 풀단을 구성해 놓습니다. 미리 뽑아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무작위로 15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무일 검찰총장 때 임명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군지 명단이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게 완전히 과연 중립적인 수사심의위원들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문무일 검찰총장이 또 그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약간 또 바꿨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임명해 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성향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는 마치 굉장히 중립적 기관인 것처럼 지금 언론에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들이 위촉해 놓은 사람들이다 라는 걸 전제로 봤을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이게 이제 혐의가 뭐냐면 2019년 6월에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차관 이제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대검에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대검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부분을 수사하지 말라 이렇게 외압을 행사했다. 그게 바로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안양지청에서 수사하라고 했더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는 안양지청에서 이 수사를 계속 뭉개고 있는 겁니다. 왜 뭉개고 있느냐? 당시에 안양지청 관계자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그러면 이거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형사3부로 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수원지검 형사3부에서 지금까지 수사를 했던 것이죠. 수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검찰에서 그러면 조사 안 하고 그냥 기소를 해야 되겠다 이 방침이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그러면 전격적으로 소환에 응한 거죠. 내가 조사를 받겠다. 그건 결국 시간 벌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3월 중순이었는데 그때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월 4일에 검찰총장을 그만뒀죠. 그러니까 3월 중순이면 차기 검찰총장을 뽑겠다. 더군다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광석화처럼 차기 검찰총장을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때 내가 차기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본인이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끌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격적으로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도 검찰의 기소 방침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요청해 놓은 게 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열린 것이고, 그 전에 원래 3월 29일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렸죠. 그래서 이게 원래 그 추천위원회 전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양창수 전 대법관입니다. 정상적으로 하자. 괜히 이성윤을 의식해서 뭐 굉장히 당기고 뭐 절차상 무슨 위법이 있는 것처럼 비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바람에 5월 10일로 날짜를 정했고요. 그래서 오늘 15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2명은 개인 사정상 불참을 했고 13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아까 제가 수사 중단 여부 뭐 이 부분은 중단이 8표, 그 다음에 수사 계속이 3표, 2명이 기권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건데, 이 중단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수사가 대부분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수사를 더 계속할 필요가 없다. 수사를 계속하자는 건 결국 시간 끌게 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기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부분에 관해서 또 투표를 붙였는데 기소를 해야 된다가 8표, 그 다음에 기소를 하지 말라가 4표, 그 다음에 1표는 기권. 근데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궁금해지는 거는 그러면 4명, 왜냐면 오늘 그 수사심의위원회에 나온 사람 중에서는요, 직접 이성윤 지검장으로부터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하는 안양지청의 검사도 출두를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듣고서도 도대체 4명은 기소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수사심의위원들은 문무일 검찰총장,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이 위촉해 놓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위촉된 사람들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 수많은 증거자료와 수많은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궁금해하는 대목인데 앞으로 현장 기자들이 이 부분도 좀 추가 취재를 했으면 좋겠다. 정말 거기서 기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무슨 증거나 증언이 나온 게 있는가. 그거는 아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나갔습니다. 원래 안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직접 나갔습니다. 왜 직접 나갔을까요? 저는 여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무적 판단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가 직접 나가서 자기 입장을 설명하면요,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수사심의위원들이 안면에 맞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차피 법학 교수들도 있고 관련 전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반 그 외부 전문가들 있고 그러면 자기하고 안면이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의도하고 본인이 직접 나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권 한 명이 있습니다. 그 기권이 왜 했을까? 저는 이런 것들은 아마 주간지나 월간지 같은 데에서 후속 취재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수많은 증거자료와 증언들이 있거든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자료와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말라, 내지는 이거 수사 미비하니까 계속 수사해라, 그게 3표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데 왜 그런 결론이 나왔을까 하는 부분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매우 궁금한 부분이다. 그거를 현장 기자들이, 이건 뭐 어차피 일간지 기자들은 일간지나 방송 같은 데에서는 아마 바빠가지고 제대로 취재를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주간지나 월간지의 몫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도대체 당신은 왜 이거를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고 보느냐, 내지는 왜 기소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취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이성윤 주검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차피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은요, 권고입니다.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만약에 기소를 하지 말라는 결론이 나와도 수원지검은 기소를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러나 어차피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수원지검은 아주 부담 없이 기소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재판에 넘겨진 서울중앙지검장,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검찰총장이 됐을 때 이제 대대적인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인사에서 과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바꿀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금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폭행 혐의로 해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기소된 상태로 법무부 장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됐다고 해서 그 자리를 바꿀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그대로 놔둘 것이고, 그러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내가 지금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중앙지검을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자진사퇴할 것이냐? 지금까지의 태도나 어떤 그 후한무치 뭐 이런 걸 볼 때 그럴 것 같지도 않다. 그러면 이제 남은 하나의 변수는 뭐냐? 중앙지검의 검사들이죠. 중앙지검의 검사들이 지금 재판에 넘겨지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동안의
전비도 있는 사람이 더군다나 이런 중대한 범죄 이와 연루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을 받을 상황인데 중앙지검장으로 있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그래서 중앙지검의 검사들이 지금 들고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의 주의는 도대체 받을 수가 없다. 라는 중앙지검 검사들의 여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지금 이 정권의 그 어떤 적반하장식 검찰 인사, 이 부분을 바꿀 수 있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